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대망의 파이널 경기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두 팀 모두 2016 시즌 우승컵을 거머쥐고 싶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3연패 도전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포스코 팀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제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3차전까지 네. 오게 됐습니다. 역시 강팀과 강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보게 됐는데요. 먼저 챔피언 결정전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1차전, 2차전, 1대1, 3차전까지 왔습니다. 티브로드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역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랐고요. 네,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2차전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었는데요. 네. 역시 정기리그 1위 포스코 캠텍의 저력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으로 포스코 캠텍이 티브로드에게 패점을 안겼습니다. 1차전에서는 티브로드가 3대1, 2차전에서는 포스코 캠텍이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죠. 마지막 류수왕 선수의 모습 참 멋있었어요. 포스코 캠텍 김성룡 감독이 이동훈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국 오더가 이동훈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과연 포스코 캠텍이 1국에 누가 나올 것이냐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상훈 감독님은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동훈이군요. 류수왕.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나연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네. 근데 류수왕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네. 우리 김성룡 감독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영웅이 네. 1국 오더에 포함이 됐습니다. 2차전 5국 담당이었다면 이번 3차전에서는 이동훈 선수를 잡기를 기대하는 바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차전 종료 후 국가대표와 팬분들에게 승부 예측을 여쭤봤는데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오히려 포스코 캠텍이 우세하다고 근소한 차이입니다만은 그리고 팬들은 정확히 5대5를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3년 동안 티브로드를 앞선 팀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전 할 때만 해도 팬 투표에서 거의 7대3 정도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만큼 2차전의 포스코 캠텍의 승리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네, 3차전은 류수왕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글쎄요, 양팀 어떤 작전일까요? 네, 이상훈 감독은 정말 뚝심이 있네요. 네, 그냥 이동훈 선수가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꿀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최철한 변상일 한 번씩 내고 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순서상은 나연 선수가 나오는 게 맞는데 네. 고민이 좀 있는 게 나연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장고대국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고요. 속기대국 성적이 12승 2패예요. 네. 이렇게 좋은 선수를 장고대국에 만약에 썼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한 것 같고 반면에 류수왕 선수는 5국에서 사실 승리를 거둬줬는데 아마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라. 그런 뜻에서 아마 1국에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첫 오더부터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 1국입니다. 티브로드 이동훈 선수 대 포스코 캠텍 류수왕 선수의 대결. 네, 완전히 티브로드의 이제 장고 전문 선수가 됐고요. 네.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도 장고대국에서 4번 등판해서 3승 1패,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저는 좀 바꾸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이상훈 감독의 모습인데 네. 이상훈 감독이 좀 뚝심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변화를 잘 주지 않고 아마 1국은 너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2연패 우승팀 감독다운 오더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 더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나현 또는 류수왕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류수왕을 1국에 낼 줄이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룡 감독님이 1차전 끝나고 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혹시 1국에 박민규 선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글쎄요, 워낙 이것저것 말씀이 많으셔서 근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동훈을 도대체 누가 내보내서 잡아야 되냐 할 때 네. 뉴스왕밖에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진짜 오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제대로 적중한 방금 표정에서는 드러났거든요. 자, 이동훈 선수와 류수왕 선수의 대국으로 3차전 시작되겠습니다. 자, 돌가리기 결과 이동훈 선수의 100번, 류수왕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를 좀 이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선수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2011년도에 같은 해에 입단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한 번밖에 안 뒀어요. 그것도 작년 바둑리그에서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동훈 선수가 반집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네. 오늘도 마지막에 가려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 두 선수가 기풍이 비슷하죠. 아시다시피 아주 그냥 물 흐르듯 후반까지 그냥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갈 것 같고 김성룡 감독 입장에서도 뭐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때 사실 내용이 좋았거든요. 네. 예, 물론 반집을 지긴 했지만 아마 그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류수왕 선수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한 이후에 첫 수를 착정을 했습니다. 앞서 류수왕 선수는 좀 100을 쥐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타일상 아무래도 좀 그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들은 보통은 100번을 선호합니다. 예, 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기사들은 아무래도 흑번을 좀 선호하고요. 그렇다면 이동훈 선수도 흑보다는 100쪽을 더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스타일상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전적이 나올 텐데 흑과 백 승률이 나올 텐데 그때 한번 같이 좀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선호하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다를 때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판이 일단 승부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져가는 쪽이 뭐 한 80%, 70% 이상 우승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대국 승자가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MVP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동훈 선수가 이기든 류수양 선수가 이기든 저는 이긴 쪽이 우승을 하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MVP 받을 것 같아요.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만큼 큰 승리를 이뤄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훈 선수는 그 시간 자체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노동의 시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대국을 다 장고 대국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장고대국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하지만 또 속기대국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세돌 선수라고 들었어요. 또 장고 대국 또 선호하는 기사 중에는 또 박용훈 선수가 있고요. 네. 류수왕 선수가 대국 전에 오늘도 점심을 고기로 먹고 왔을까요? 아, 그거를 물어보질 못했네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기온을 좀 일찍 왔는데 류수왕 선수도 굉장히 기온에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뭐 김성룡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너 이렇게 일찍 왔냐? 좀 천천히 나오지. 그래서 그 당시엔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 고기를 먹었는지는 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룡 감독님이 직접 손을 잡고 데려가서 고기를 또 사 먹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네. 항상 잘 챙기세요. 아니요, 선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먹는 게 더 좋죠. 사실 감독님은 어렵거든요. 네. 자, 2차전이 끝나고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티브로드 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일주일의 그 시간이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바로 만약에 3차전이 벌어졌으면 조금 그 회복하는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래도 일주일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티브로드 입장에서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2차전에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포스코가 훨씬 좋죠. 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 대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류수왕 선수도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류수양 선수를 잠깐 먼저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1국 오더가 나오고 난 후인데 1국 나올 걸 예상했냐, 언제 들었냐고 했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2차전 끝났을 때에 뭐 언젠진 모르겠지만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기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김성룡 감독님이 항상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준비는 해놔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확답은 느껴주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포스코 캠텍만의 또 작전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은 이 시리즈를 이제 1차전 같은 경우 5판을 미리 다 정해놓는 걸로 유명한데 네. 글쎄요, 3차전도 과연 그렇게 다 정해놨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도 3차전은 승패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그 티브로드 예상대로 승리를 해준다면은 아마 생각한 대로 쭉 나갈 텐데 만약에 패하게 되면은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팀 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부담감만 봐서는 티브로드가 좀 더 부담감이 있는 대결이에요. 뭐 류수양 선수가 오지명이잖아요. 그리고 티브로드는 지금 이동훈 선수 이지명. 그리고 또 계속 이겨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티브로드가 지게 된다면은 포스코보다는 좀 더 타격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동훈 선수도 이에 질세라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선수가 만났어요. 장고대국에, 그것도 1국에 3차전에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최장 시간 기록을 이제 세울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이 포스트 시즌 들어서 장고대국 가장 길었던 시간이 준 플레이오프 1국이었잖아요. 누구였죠? 한승주. 박영훈 선수 대 박정환 선수. 그 판이요. 네. 반지 승부가 났던 판인데. 반지 마지막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네. 오늘 네. 만약에 미세한 승부 나온다면은 그 기록은 제가 보기에는 가볍게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한 3시간 4, 50분 걸렸었는데 오늘 깨질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2국 그 진행자 해설자가 지금 이미 와 있는데 네.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2국이셨죠? 네, 제가 2국이었었는데 괴로웠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둑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뭐 흥미롭게 보긴 했었는데요. 오늘 포석이 또 예사롭지 않네요. 향소목이에요. 네, 향소목도 향소목이지만 지금 소목이 4군데가 모두 소목을 차지했어요. 이것도 정말 보기 드문 포석입니다. 지금 흙이 두어간 이쪽 그 양쪽의 소목은 정말 요즘에 많이 두는 포석이에요. 그리고 한쪽을 지금 이제 굳히면은 최근에 세계 대회, 특히 중국 기사들, 특히 커제 구단은 진짜 흙을 잡으면 거의 이렇게 두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걸치면은 밑으로 붙여서 이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뭐 호구 치고 한 칸 뜰 때 이렇게 이쪽을 2칸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붙여가는 이런 정석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베개 형태가 향소목이에요. 네. 한 군데 소목은 많이 나왔어도 이렇게 양쪽 다 향소목은 이 형태에선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이제 이렇게 똑같이 만약에 펼쳐지면은 역시 다르게 두네요. 많이 두어지는 게 이건데 이랬을 때 어느 한쪽이 화점이면 그쪽을 걸쳐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쪽 다 소목이에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류수양 선수도 지금은 변신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동훈 선수가 흙의 작전을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초반에는 이제 항상 그거예요. 상대방 특히 이제 백 쪽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포석을 준비했나 이제 딱 그 포진을 짜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동훈 선수와 류수황 선수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동기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또 같은 도장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8년 차이, 류수황 선수가 8살 위고요.
입단은 같은 해에 했습니다. 네. 근데 몇 개월 정도 이동훈 선수가 더 빨리 하긴 했습니다. 이동훈 선수도 이제 다음 달 되면 성인이 되네요. 네, 아직 랭킹 8위, 랭킹 차이는 좀 많이 나죠. 네. 자, 상대 전적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둑리그 작년이죠. 이동훈 선수 한 번 이긴 기억이 있고, 자, 이동훈 선수는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완전 본격적인 정상급 기사로 발돋움했는데 바둑왕전 그리고 GX 칼텍스배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류수양 선수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성적은 지금까지는 내진 못했고요. 네. 그래도 정규리그 성적은 비슷하고요. 가장 관심을 두었던 부분이 흑백 승률이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이게 다르잖아요. 네. 류수양 선수는 100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승률 자체는 흑번 승률도 좋고요. 이동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마다 본인이 그 선호하는 그 흑백이 있고요. 또 네. 승률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백을 선호하지만 흑을 쥐었을 때 성적이 더 좋은 두 기사입니다. 자, 정규 시즌 지명간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이동훈 선수는 3지명하고 가장 많이 만났고요. 류수항 선수는 지명전이 많았네요. 네, 오지명하고 가장 많이 두었는데 뭐 크게 뭐 눈에 띄는 성적은 없네요. 그냥 이동훈 선수 오지명하게는 3승 1패 정도. 근데 4지명한테 이제 2패를 당한 것이 약간 의외의 성적입니다. 정규리그만 놓고 보면은 팀 내 공헌도로 치면은 류수양 선수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오지명이니까요. 근데 류수항 선수가 오지명으로서 7승 9패 잘해주긴 했는데 올해 유독 오지명이 잘해준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평균적으로 치면은 7승 9패면은 오지명으로서 만족할 만한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박진솔, 뭐 한승주 선수인가요? 네. 뭐 10승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한태희 선수도 네. 있고요. 자, 두 선수는 이제 동문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대회 꿈의 대회라고 불리는 대한생명배죠. 지금 하나생명배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생명배 우승자 출신들입니다. 네. 류수항 선수가 2회 대회 우승을 했고요. 이동훈 선수는 9회 대회. 그 대회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출전을 하는 대회인데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 아마추어는 꼭 입단을 한다라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 13명의 한국 이게 세계 대회니까 그 중국의 당이페이도 이 대회 우승자입니다. 네. 네, 한국이 13번 우승했는데 지금 단 2명 빼곤 다 프로 기사가 됐고요. 그 기사들을 몇몇을 보면요. 지금 9회 대회가 이동훈 선수잖아요. 이동훈, 그 다음 해가 신진서, 그 다음 해가 신민준이에요. 네. 네, 황금 라인인데 이때가. 그러니까 뭐 우승하면 바로 프로 그리고 또 성적을 내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전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 류수항 선수도 있지만 나연 선수도 있고요. 네, 7회 대회 나연 선수고요. 이지연 선수도 네. 포함이 됐습니다. 이 보면은 티보로드와 포스코에 이 대한 하나생명배 우승자가 3명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특히 포스코캠 되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는 박정환 선수는 없었나요? 박정환 선수는 너무 입단을 빨리 해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우승할 기회가 없었던. 네. 이 대회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연구생 1군, 2군 나눠서 1군은 출전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엔 그랬고요. 이제 이런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연구생들의 출전을 허용합니다. 네, 그때가 아마 박정환 선수가 뭐 일주일 입단권에 있었던 네.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둑 자체는 저희들 예상대로 이제 길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이제 날일자 걸침을 사실 많이 두진 않아요. 이제 많이 두어지는 거는 똑같이 여기처럼 한 칸으로 걸쳐서 백이 이제 붙이면은 이쪽을 이렇게 해놓고 네. 양쪽에 이제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어서 백도 이제 보통은 한 칸을 띄죠. 그리고 흙이 여기를 지키는 형태. 이 향소목 포석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포진인데 사실 류수항 선수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류수항 선수는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착실한 실리 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 걸쳐두고 호구로 지키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를 받으면은 이제는 3칸, 여기 또는 2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켜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알파고끼리의 대국의 복기를 보면 이렇게 호구로 지켰을 때는 좌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안 둔다면은 협공인데요. 네. 좀 협공하는 자세인데 지금 이게 하나 걸쳐둔 게 여기가 이제 보통 화점이고 만약에 하나 걸쳐둔 형태다. 그러면은 이제 협공을 하는 형태가 비슷한데 지금은 그 형태보다는 백이 약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공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귀를 언제든지 붙이고 이렇게 호구치게 되면 좀 쉽게 수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공격이 좀 잘 안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받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해요. 받고 3칸 정도 벌리면 이제 우상 걸쳐가고 네, 싶네요. 여기를 벌리면은 이 자리가 지금 너무 좋아요. 걸치는 자세가. 날일자인가요? 네. 지금 2배석이라면은 약간은 이 흙의 이 소목의 위치가 좀 불만이에요. 이렇게 두어지고 나면. 이 자리를 정말 그냥 두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붙인 눈목자나 또는 날일자로 이 자리가 지금 너무 좋은데 네. 백의 형태와 함께 그러면 흑인 백인 이쪽을 어딘가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싸움은 흑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양쪽이 다 갈라지는 형태라서. 침착하게 받아둡니다. 류수양 선수 돌 놓는 걸 유심히 보면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수식어 중에 선수들을 소개하는 수식어 중에 변상일 선수에게 느림의 미학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류수양 선수에게 건네줘야 할 것 같아요. 변상현 선수는 이제 번개손으로 좀 거듭났고요. 네. 번개맨이 됐죠, 포스트 시즌부터. 진짜 지금 보시면 두 선수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야, 저 표정이 과연 끝날 때까지 두 선수 모두 똑같을까라는 그거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다는 거에 한 표를. 복귀를 나눌 때도 이 표정으로 나눌 것 같고요. 네. 끝나고 돌아와서 검토실에 있을 때도 이 표정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해설위원? 저도 거의 표정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따라 초반 더 신중하게 진행시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입니다. 단 한 경기로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 티브로드 이동훈 선수 대 포스코 캠텍 유수항 선수가 장구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방금 양팀 선수들이 모두 화면에 비춰졌었는데 선수들을 보니까 지명전 갔어도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냥 1, 2차전은 이제 자유로도제 냈으니까 3차전은 그냥 지명대로 가도 재밌을 것 같다고 네. 감독님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는 그냥 지명 대 지명끼리 두어도 정말 재밌는 매치가 많아요. 알 수 없는 승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철원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주장전, 나현 이동훈 선수의 이지명전, 변상일 김승재 선수의 삼지명전, 윤찬희 강유택 선수, 그리고 마지막 류수왕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네, 어느 팀이 이겨도 아마 3대2 승부가 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붙었으면요. 네. 이렇게 나왔다면 아까 국가대표팀과 팬분들의 승부 예측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요,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랭킹이나 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티브로드가 조금 더 두껍다는 거거든요. 이제 포스코 캠텍은 아무래도 1, 2, 3지명의 선수가 강하긴 한데 네. 예, 전체 5명만 놓고 보면 역시 티브로드가 조금 더 멤버가 좀 탄탄한 느낌은 있고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티브로드는 랭킹으로 봤을 때 주장이 2명이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포스코는 3명이에요. 아, 그런가요? 사실상 거의 11위권의 선수가 지금 네. 3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훈 선수가 랭킹 8인데 원래는 이제 랭킹만 봐서는 주장인데 이 선수가 이지명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다음 시즌이 되면 이동훈 선수를 필두로 한 팀이 탄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스코 캠텍도 뭐 우승을 당연히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티브로드 팀도 이제 이 왕조가 올해까지거든요. 네. 이제 이 리그 규정상 3년간 보호 선수를 지명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그 3년이 풀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황금 이 티브로드 5명의 선수가 다 지금 FA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아마 같이 팀을 다 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어벤져스라는 말도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보면 포스코 캠텍은 좀 더 여유가 있죠. 네, 네. 2년 더 같이 함께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어요. 내년에 아주 강력한 또 우승 후보로 꼽힐 것 같아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지금 올해 포스코 캠텍만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두 선수가 저희 얘기를 들었나요? 최장 시간 기록 한번 깨보려는 네. 건지. 절대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이 나르자 걸침도 어떻게 보면 참 노타임으로도 둘 수 있는 수인데 이동훈 선수 좀 생각을 하고 두었고요. 자, 이제 지금 류수양 선수 입장에서는 둘 수 있는 수가 이제 일단 받는 수는요. 평범에 받는 수는 입구자, 나르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공을 한다면은 이제 한 칸 또는 2칸 또는 3칸, 이제 협공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협공을 해도 백이 나를자로 이쪽을 씌운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러고 한 칸을 띄면 지금 붙이는 형태가 나올 거고 흑이 만약에 그게 싫어서 하나를 더 밀어주고 뛰어간다면 백이 이제 다가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바짝 다가올 텐데 아무래도 백이 이쪽의 형태가 좋아요. 그리고 흑이 좀 백이 두터운데 너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서 역시 그렇게 썩 두고 싶진 않거든요. 지켜두고 싶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받는 게 제일 무난한데 가장 견실한 수는 역시 이 마늘모죠. 뭐 100도 받아준다면 우화 굳히는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네, 여기 두면은 이쪽 하나 굳히면은 이제 정말 이거는 반지 승부예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마늘모도 있고 나릴자도 있어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좌상에서 이동훈 선수가 보여줬네요. 네, 이 변 쪽으로만 봐서는 한 칸 더 일로 나와 있으니까 우변으로는 조금 득인데 이제 단점이 나중에 백이 붙여서 호구를 치게 되면은 늘어야 되는 형태라서 이 백이 좀 그 손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예, 좀 마늘모에 비해서는 네. 이거는 거의 백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입구자가 나을까요? 일장일단 있어 보입니다. 약간 발은 느리죠. 예. 사실 이수가 그 예전에 그 수책이죠. 수책의 전설적인 기성인데 19로가 변하지 않는 한 이수는 좋은 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덤이 없을 시절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협공. 가장 안 둘 것 같은 수를 두네요. 백이 만약에 두 칸 나를자로 씌우면, 네, 나를자로 씌우면 받고 늘고 한 칸을 띄면 이 형태는 요즘에 거의 백이 바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뭔가 반발을 했을 때 이 형태는 항상 축이 관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나와서 끊으면은 이어야 되고요. 이 축이 지금 백이 좋죠. 네, 여기 백돌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축이 좋을 때는 나를자로 씌우면은 이렇게 씌우면은 흙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나를자로 씌우면은 여기서 나와서 끊는 거요. 아니요. 아까 진행해서 축이 백이 유리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에서 붙이면은 축이 불리할 때는 보통 미는 수를 많이 둡니다. 네. 밀고 중앙 화점으로 두면 한 칸을 띄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찔러 놓고 예. 이거를 찔러 놓고 막을 때 지금은 뭐 그냥 늘어서 두는 형태를 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형태가 좀 무난한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많이 두었었는데 백의 형태가 좋다고 해서 흙으로 잘 안 두거든요. 이 형태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자를 씌웠을 때 흙이 한 번 더 미는 수를 많이 두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붙이는 거는 이제 좀 사라지죠. 근데 역시 이거는 다가왔을 때 백이 아무래도 이 형태가 하나 더 나가 있다 보니까 아주 두터워요. 그래서 이 흙돌이 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배석이 일단 백이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괜찮죠. 자, 백이 그냥 뭐 두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그냥 두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붙일지 아니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둘지 전혀 좀 다른 형태가 되고요. 약간 백 입장에서 일단은 나를자 씌우고 가고 싶고요. 나를자가 아니라면은 이제 그냥 두 칸 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면은 그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싱겁죠. 이동훈 선수 스타일하고도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뭐 류수앙 선수도 이동훈 선수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지난 2차전 5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술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당시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네. 그 마지막 결정타 장면은요. 최종곡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 판을 패배하면 챔피언 결정전 트로피를 내줘야 했기 때문에 네. 긴장이 될 법도 한데 그리고 강심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것도 상대가 바둑리그 최다 우승자인 강유택 선수,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인데 만약 제가 류수양 선수였으면은 김성룡 감독을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5국에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원망했을 텐데 류수양 선수는 전혀 떨지를 않더라고요. 3차전에서도 좀 마지막 대국 쪽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1국이었고요. 네. 만약에 1국에서 포스코 캠텍의 류수양 선수가 이기게 되면 이건 뭐 김성룡 감독의 환상의 용병술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항상 이 오더 전략을 세울 때 밤새서 고민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티보르드의 이상훈 감독은 뭐 미리 그냥 여유 있게 오더를 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많이 달라요. 그냥 두었네요. 이거 저는 붙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흙 입장에서는 이제 백이 안 뒀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붙여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렷 자세라고 저는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집도 차지하지만 다음에 이제 뭐 붙여간다거나 다가온다거나 붙여간다거나 해서 백의 열분을 노릴 수 있어서 이걸 두는 순간 이 한 각도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붙여가서 바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백도 단수 하나 치고 단수 하나 치고 호구 정도 치게 되면은 흑도 모양이 깔끔하지만 백도 모양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좀 지금은 너무 백이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한 점이 움직이기가 좀 너무 답답해요. 바로 모자를 당해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붙이는 수보다는 차렷을 하고 싶고요. 네, 여기를 이제 두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후수긴 합니다만은 백이 모자를 씌운다거나 했을 때 흑이 한 칸으로 오면은 공격이 잘 안 됩니다. 한 칸으로 오면은 지금은 이렇게 씌우자니 여길 붙이면 이게 흑이 또 넘어가요. 자세가. 여기를 왔을 때 백이 공격이 잘 안 돼요. 이 네. 형태는. 차단을 한다면 차단한다면 뭐 치받거나 뭐 네. 이런 형태로 둬야 하는데 이건 뭐 형태가 나가더라도 일단 이쪽으로 나가면 자세가 너무 쉽게 나오죠. 그 흑이 여기를 두면은 뭐 백은 아예 손을 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네, 이쪽으로 한 칸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네. 한 칸으로 다가오면 이렇게 되면 흑도 이제 뭐 이 한 점은 가볍게 보고 뭐 민다거나 이런 진행도 예상이 됩니다. 이 수가 아니라면 그냥 미는 것도 있죠. 이렇게 밀어서 그냥 이 한 점은 가볍게 보더라도 이 우변도 좋아지거든요. 네. 사실 이 포석은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생각하면은 뭐 시간이 뭐 1시간 갖고는 택도 없죠.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로 류수양 선수도 착점을 했습니다. 이 형태가 프로바드에서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띈 형태에서 백이 거의 바로 붙입니다.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이제 급소라고 지금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동훈 선수가 지금 여기를 안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나오는 형태인 이 자리를 흑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선수도 자주 나오는 형태인 걸 알고 있을 테고 그런데도 왜 붙여가지 않았을까요? 저 이동훈 선수의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도저히 모르죠. 이상훈 감독도 농담 삼아 제가 검토실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동훈이의 마음은 절대 모르겠다고. 네. 지금 포스캠텍의 김성용 구단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래서 지금 구단이라고 얘기하신 거군요. 네. 옛날 회상을 하면서. 김성용 구단의 기풍이 엄청난 실리파거든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리파입니다. 그러세요? 네. 일단 상대방이 거의 못 견딜 정도로 실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타계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데 네. 지금 아주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흑이 지금 실리가 아주 착실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좀 차지를 해야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감독님 입장에서는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성룡 감독님하고 해설을 하다 보면 수읽기가 워낙 세시고 빠르시길래 공격형이실 줄 알았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실리를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이게 방송용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빨대 바둑이라고 하죠. 다 그냥 실리를 그냥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수 굉장히 좋아하죠. 실리도 차지하고. 네. 그런데 지금 백도 실리는 뒤처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잘 균형이 맞았어요, 서로. 자, 백이 이제 이쪽을 둔다면은 지금은 그냥 무난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흑도 이제 이 자세 여기 밀어가는 거꾸로 둔다면 백이 날짜 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러면 백은 이제 이쪽을 지금은 이제 이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두는 거는 흑의 협공이 너무 뻔하거든요. 뭐 이쪽이나 날짜로 두는 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좀 여유 있게 보통 이게 눈목자로 걸쳐가는 걸 많이 두죠. 그래서 받으면 이제 두 칸을 벌리고 네.
이것도 물론 흑이 대역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도 소목이나 화점보다는 날일자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두면 가장 무난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차세는 근데 백도 손을 빼기가 좀 어려운 게 뭐 어딘가를 두게 되면은 아픈 자리가 네, 있나요? 흑이 역으로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수가 바뀝니다. 네. 이제는 오히려 103점이 더 약한 돌이 돼서 흑에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너무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초반엔 업 비슷하게 사용합니다만 이동훈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 성향이 아예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가장 파악하기가 힘든 스타일이에요. 이상훈 감독님 자체가 평소에도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속내를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선수들 뽑는 걸 보면은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는 잘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 뽑은 걸 보면은 선수들 뭐 최근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장은 성적이 안 나더라도 뭐 네. 발전 가능성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수들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반면에 이제 김성용 구단 같은 경우는 확실한 컨셉이 좀 있어요. 파격적이죠. 네. 가장 뭐 방송이나 인터뷰하는 데도 좋아하고 그 기사 쓰기도 참 좋은 감독이에요. 먼저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참 좋죠.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당시에 이제 뭐 목진석, 김주호 뭐 해가지고 그 30대 노장 기사로 쫙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뽑았냐고 하니까 이제 좀 절박한 기사들을 뽑아서 일부러 뽑았다. 집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기사들 그렇죠. 위주로 아무래도 뽑았다. 30대들이 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당시는 사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정반대로 나이가 가장 어린 쪽의 선수들을 선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좀 그런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올해는 참 재밌는 게 이 나연 선수를 원래 일지명이었어요 작년에 포스 콘셉트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보호를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보낸 거죠. 작년에도 잘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연 최철한 선수를 주장으로 뽑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나연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지명에 잠깐 내보냈다가 다시 받아들인 건데 네. 좀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뭐 나연 선수 성적 엄청나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는 이 포스트 시즌에 팀을 올려놓은 감독들을 보면은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고요. 진짜 연구를 많이 하는구나. 그냥 감독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맞아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포스트 시즌 초반에는 오더 한 번이라도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떻게 감독님들을 따라가겠어요? 특히 포스트 시즌은 이제 매 경기마다 오더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진짜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수를 뒀을 때요. 이수를 뒀을 때 이수를 80%는 내가 보기에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손 올라왔는데요. 그런데도 쉽게 두질 않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좀 망설임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노타임이라면은 생각을 많이 안 했다면 이 자리인데 근데 지금 갑니다. 엄청나게 장고를 하고 결국은 그 자리를 둡니다. 정말 이럴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 사용했는지 기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팬들도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자리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가장 먼저 네. 이현욱 해설위원이 짚었던 그러면 자리거든요. 바로 둘 텐데 한참 거의 지금 7, 8분, 10분 가까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두는데
그럴 거면 왜 생각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게 이제 제일감으로 이 수를 일단 먼저 떠오르고 다른 수들을 다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만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바둑 시작한 지 40분이 조금 넘어섰는데 가장 빠른 착수가 나왔어요. 류수앙 선수의 한 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이동훈 선수가 생각했잖아요. 네. 그때 뭐 이수가 너무 70% 이상이니까 여기 두면 나 여기 두겠다 생각한 거죠. 이 정도면 노타임이에요. 네. 저는 약간 의외입니다. 바로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백이 이 나를자가 지금 거의 일감이거든요. 이 한 점은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커 보이진 않는데요. 왜냐면 이쪽 백이 너무 튼튼해서 뭔가 흙이 움직여서 이런 게 오더라도 그렇게 압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류수양 선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두 선수가 입단이 같아요. 2011년도에 같이 입단을 했는데 좀 걸어온 길은 좀 다릅니다. 이동훈 선수는 사실 입단하면서부터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 랭킹이 지금 8위까지 올라왔고요. 네,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또 프로기사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류수앙 선수는 사실 그 하나생명배 우승자면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동의 위치에 올라섰었는데 네. 사실 입단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늦었어요. 자, 그리고 성적을 보시면 2012년 38승 25패. 2011년에는 이제 3판밖에 두질 않았고요. 이 선수가 가장 좋았던 적이 2013년도에요. 42승 19패. 지금 같은 시절에 40승을 넘게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일단 지금과 비교하면 판수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승률이 거의 70%에 가까운데 근데 이 선수가 올해 성적이 13승 15패예요. 50%가 되지 않습니다. 대국이 그거밖에 없었나요? 네, 뭐 지금 바둑리그를 빼면은 지금 뭐 거의 10판 정도밖에 두질 못한 거예요. 물론 올해 시합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류수양 선수가 올해 좀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동훈 선수의 성적을 보니까 정말 후덜덜입니다. 네. 정말 입단한 해부터 15승 8패. 네. 2014년에 53승, 2015년에 51승, 그리고 올해도 벌써 50승을 거뒀어요. 3년 연속 50승 이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를 KB리그에서 만나보시는 팬분들은 이동훈 선수 올해 좀 컨디션 난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 외의 성적은 항상 좋고요. 네. 바둑리그만 보면 어떻게 이동훈 선수가 랭킹 8위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다승 그 순위 안에는 꼭 들어가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이 선수 바둑리그만 아니면 아마 통산 승률 훨씬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선수가. 랭킹도 더 올랐겠는데요. 네. 자, 지금은 약간 예상치 않은 수들이 하나씩 나왔는데요. 뛰어나갔고 이곳을 나를자 이런 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침입을 해서 흑의 응수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받아두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쉽다면 역시 밑으로 붙이는 거죠. 지금도요?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이걸 붙이고 이쪽을 이제 젖혀서 응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네, 지금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상변을 두다 말고 좌변을 두었기 때문에 이 진행 상변까지 좀 내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류수앙 선수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